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성격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결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은 평생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자신감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자신감을 배웁니다. 그 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감이 실제로 뇌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는지, 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자신감이 파괴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왜 마음가짐보다 습관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나약하고 주저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숨겨진 행동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당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감이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자기 암시보다 실제 증거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회피, 망설임, 미루기, 자기 의심의 신호를 계속 보낸다면 뇌는 그 말을 무시하고 대신 행동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불안감이 단 하나의 거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아주 작은 경험들을 통해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일찍 일어나겠다고 말해놓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껄끄러운 대화를 피합니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말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변명하고 설명합니다. 목표를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미룹니다. 이것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그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뇌는 그 패턴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뇌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말 그대로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복된 행동을 사용해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즉, 자신감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신뢰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편함, 불확실성, 거절, 어색함, 실패 또는 압박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전히 긴장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불안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복된 증명을 통해 자기 의심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감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진실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회피는 당신의 뇌에 조용히 두려움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불편한 것을 피할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이 위험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학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불안감을 훈련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전화 거는 것을 피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피합니다.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피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피합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합니다. 회피하는 그 순간에는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그 안도감을 강화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뇌는 도망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며 이는 다음번에 두려움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불안을 겪는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계속 피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결코 새로운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아, 어쩌면 이 상황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적용됩니다. 불편함을 피하면 피할수록 당신의 안전지대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주 작은 도전조차도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며칠씩 이메일 답장을 미루는 사람들, 평소와 다르게 음식 주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온라인에서의 비판을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 단순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몇 시간 동안 혼자 너무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회피하는 습관이 쌓이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매일 스스로의 뇌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하지만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당신의 뇌는 노출을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론이나 동기부여가 아니라 노출을 통해서입니다. 작고 반복적인 증명,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을 멈출 때 자신감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엄청난 양의 불안감은 지나친 자기 감시에서 비롯됩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내 모습이 어떻지?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나? 내 목소리가 어색한가?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의력이 그런 식으로 내부로 향하는 순간 뇌는 당신의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스캔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가 실수를 찾으려 하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맙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세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손의 위치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에는 괜찮다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만 어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이것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치는 이유는 그들이 심리학을 마스터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 순간에 푹 빠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를 관찰하게 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평가받는 제3의 캐릭터처럼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주의력을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대신 내 주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지 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생각에 틀에 갇히는 일이 적습니다. 그들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 자기 평가에 주의력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숨겨진 자신감 파괴 요인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자신감 수준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전적으로 내면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방이 어수선하고 수면이 불규칙하며 하루에 6시간씩 스마트폰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며 도파민 시스템이 과도하게 자극되고 집중력이 망가져 있다면 당신의 뇌는 성장 모드가 아닌 생존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에서는 자신감을 느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경계의 안정이 부족할 때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받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으며 끊임없이 산만하고 감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생활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길들이고 있는지 보십시오. 끊임없는 화면 스크롤, 끊임없는 비교, 끊임없는 자극, 끊임없는 타인의 인정 구하기 등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제 고요함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감에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바로 안정감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수면, 운동, 자세, 햇빛 노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또는 영양 섭취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개선한 후 갑자기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뇌는 물리적인 기관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는 생물학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뇌는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과도하게 자극받은 뇌는 집중력과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신체는 종종 정신적 무기력함을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은 신체적 상태가 심리적 자신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하며 이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감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리지만 자신감은 보통 행동하기 전이 아니라 행동한 후에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을 하기 전에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하기 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전,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 전, 이직하기 전에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미룰수록 머릿속에서 그 일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낮은 자신감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 과잉은 상상 속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뇌 OS, 현신의 뇌는 현실의 피드백 없이 실패를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하며 그렇게 시뮬레이션된 실패는 여전히 당신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시나리오 때문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은 명확함을 줍니다. 현실은 보통 오랫동안 걱정했던 것보다 덜 무섭습니다. 그 어색한 대화는 대개 예상보다 짧게 끝납니다.
그 발표는 종종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몇 달 동안 미뤄왔던 그 일은 막상 시작하면 20분 만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자신감은 당신의 뇌가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험할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반응을 훌륭하게 훈련시켜주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신뢰를 다시 연결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길 때마다 뇌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나중에 운동할 거야, 미루는 습관을 고칠 거야, 일찍 일어날 거야, 더 규칙적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천에 실패한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스스로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제력과 자신감 사이의 이러한 연결고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제력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낼 때 뇌는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은 종종 외부적으로 자신감처럼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목소리가 크거나 카리스마가 넘치거나 외향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바디 랭귀지, 의사결정, 의사소통,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감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삶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고 일관된 성공이 극적인 동기부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정체성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강도가 아니라 반복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자기 개발 계획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다 지쳐버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작고 반복적인 증명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매일 10분, 매일 불편한 행동 한 가지, 매일 자신과의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숨겨진 심리적 패턴에 대해 말하자면 남과의 비교는 당신의 뇌가 당신을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말이죠. 당신의 뇌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남들이 수천 번 다듬어 올린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매력적이며 더 생산적이고 더 성공적이고 더 자신감 넘치고 더 사교적이며 더 자제력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삶이 객관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조용히 나는 뒤처졌어라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누군가가 항상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당신의 편집되지 않은 현실의 무대 뒷모습을 편집이 끝난 다른 사람의 화려한 무대와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혼란스러움을 그들의 확신과 비교하고 당신의 실패를 그들의 성공과 비교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당신의 챕터를 그들의 매끄러운 결과물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매우 잔인한 짓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도록 당신을 길들입니다. 당신은 내가 발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멈추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정신적 구조입니다. 전자는 성장을 만들지만 후자는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딘가에는 항상 당신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순위보다 나아가는 방향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예전보다 삶을 더 잘 다루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내면의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감이 전적으로 외부의 반응에 의존할 때 그것은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면 불안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외주 맡깁니다. 좋아요, 관심, 칭찬, 승인, 인정의 말입니다. 문제는 외부의 인정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지만 어쩔 때는 당신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온전히 그러한 반응에 의존한다면 당신의 감정 상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은 이 문제를 엄청나게 증폭시킵니다. 이제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회수,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가치를 그 수치와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직 남의 인정에 의해서만 세워진 자신감은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에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있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내면의 증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이 결핍은 긴장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쓰는 사람, 똑똑해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을 피하려고 너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거절당하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개인의 파멸처럼 받아들이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강력한 변화와 직결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정직해질 때 자신감은 상승합니다. 놀랍게도 꽤 많은 불안감은 꾸며진 연기에서 옵니다. 실제의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려고, 더 멋져 보이려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데서 옵니다. 그런 끊임없는 연기는 결국 압박감을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심리적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와 같은 말들을 쉽게 인정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훨씬 더 잘 견뎌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심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꾸며진 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진정성이 더 강력한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정직함을 더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털어놓거나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실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신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로 이끕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을 다르게 해석할 뿐입니다.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긴장감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뜻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긴장감을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똑같은 감각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중요한 기회를 앞두고 긴장되는 것, 정상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불확실성을 느끼는 것, 완전히 정상입니다. 목표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몸이 굳어버리는 마비 상태를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삶을 살아가기 전에 감정적으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행동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바뀝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수집된 증거를 통해 정체성을 업데이트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삶을 회피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뇌는 그 회피에 맞춰 적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처럼 반복해서 행동한다면 뇌는 그 회복력에 맞춰 적응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마무리한 어려운 대화, 끝까지 마친 운동, 마주한 두려움, 지켜낸 약속, 견뎌낸 어색한 순간, 감수했던 모든 위험들, 그 모든 경험들은 심리적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뇌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자신감이 훈련 가능한 이유입니다. 마법처럼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우리는 어려운 일도 견뎌낸다는 것을 서서히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자세가 바뀌고, 결정이 바뀌고, 불편함을 참아내는 인내력이 바뀌고, 의사소통 방식이 바뀌고, 기준이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감은
더 이상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항상 당신의 행동으로부터 배웁니다. 모든 행동이 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회피는 두려움을 가르칩니다. 모든 작은 용기의 행동은 회복력을 가르칩니다. 지켜낸 모든 약속은 자기 신뢰를 가르칩니다. 이겨낸 모든 역경은 능력을 가르칩니다. 자신감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된 증거를 통해 당신의 뇌가 서서히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선천적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혹은 완벽한 사회성을 타고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하나의 행동으로, 한 번의 하나의 불편한 시도로, 한 번의 하나의 작은 증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진심으로 유용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함께 심플 웨이즈 오브 라이프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제가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일상을 형성하는 또 다른 숨겨진 방법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뇌가 행복해지도록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산만함, 감정적 고갈에 익숙해지도록 뇌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매일 조금씩 당신의 감정 상태를 형성하는 습관, 환경, 정신적 패턴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